어서 오세요. 사연 라디오입니다. 우리 나이를 숫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때론 힙합까지 시니어도 충분히 무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같이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 나이만 숫자일 뿐 아픔을 비트에 실어 날려버린다. 비트가 흐르고 관객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지금 이 순간 60대 시니어 랩 크루의 인생 무대가 시작된다.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과 상처를 랩으로 풀어낼까?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거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늘 싸늘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집은 너무 조용했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모두 내 삶에서 멀어져 간 듯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때는 참 행복했지. 근데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그때 손자가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요즘 유튜브 보면 나이 많은 분들도 랩하던데요. 할머니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피식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른 것이다. 나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냈다. 늘 같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그러나 속마음은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 먼저 온 순이는 내 오랜 절친이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렸지만 정작 아이들은 바빠서 찾아오지도 않았다. 엄마, 이제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 나이에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그 말이 가슴을 깊게 베어냈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웃고 있어도 눈가엔 늘 외로움이 배어 있다는 걸. 그 다음으로 말자가 들어왔다. 동네에서 늘 떠들썩한 그녀는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농담 뒤에 감춰진 불안이 보였다. 기억이 자꾸 흐려지고 이름조차 가끔 잊어버리는 자신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더 시끄럽게 굴며 그 사실을 감추려 했다. 야, 나도 이제 래퍼 될까 봐 라며 호탕하게 웃었지만 나는 그 웃음 뒤에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미숙이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집안이 무너진 뒤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았다. 남편의 실패와 가족의 흩어짐은 그녀를 지치게 했고 세상과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있었다. 그래, 랩이면 뭐 한 번쯤 해볼 만하지 않겠어? 겉으로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가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내 사람, 그리고 나. 우리는 작은 문화센터의 한쪽 방에 모였다. 강사가 틀어준 비트 소리는 낯설고도 강렬했다. 처음엔 다들 우왕좌왕했다. 순이는 박자에 맞추려다 헉헉거렸고 말자는 중간에 엉뚱한 소리를 내며 폭소를 터뜨렸다. 미숙은 의외로 박자를 잘 타더니 갑자기 몸을 흔들어댔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한참을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멈추고 나니 방 안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웃음 뒤에 숨겨진 각자의 상처가 비트 소리에 맞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야. 우리 각자의 아픔을 비트 위에 올려 다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꿈 속에서 내 귀에 들려온 건 다름 아닌 낯설지만 힘찬 랩의 리듬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무대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동네에 있는 작은 연습실을 빌렸다. 좁고 허름했지만 벽에 붙은 스펀지, 방음제와 낡은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가 생긴 듯했다.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을 꺼내며 내가 말했다. 우리 그냥 멋부리지 말고 진짜 우리 얘기를 적어보자. 그게 랩이래.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다.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각자 눈앞에 빈 종이만 바라보았다. 가장 먼저 펜을 움직인 건 순이었다. 그녀는 몇 자를 쓰다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난 평생 가족 위에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엄마 수고했어 한마디 안 해. 아이들은 바쁘다고 외면하고 나는 그냥 집안일 해주는 기계일 뿐이야. 그녀는 글을 적으며 울먹였다. 종이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라 불리지만 나는 나다. 잊힌 이름을 다시 찾는다. 순이의 말에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다. 우리는 그 무게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번엔 말자가 펜을 집어들었다. 평소처럼 크게 웃으며 시작했지만 금세 표정이 흔들렸다. 내가 늘 농담만 하지. 근데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 이름도 약속도 어제 한 말도 다 흩어져. 내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너무 무서워. 그녀가 삐뚤빼뚤 적은 글귀는 오히려 더 선명했다. 잊혀져도 난 웃는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나를 기억하라. 나는 순간 울컥했다. 늘 우리를 웃게 해주던 그녀가 사실은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니. 마지막으로 미숙이 펜을 들었다. 한참을 종이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남편 사업 망하면서 다 잃었어. 사람들도 떠나고 나 자신도 무너졌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억울해. 그녀가 적은 글귀에는 힘이 있었다. 넘어져도 다시 선다. 내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친구들의 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펜을 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적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사랑을 잃고 길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한다. 나를 다시 찾겠다고. 종이 위에 단어들이 채워질수록 가슴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지만 오히려 후련했다. 우리는 서로의 글귀를 돌아가며 읽었다. 순이의 상처에 고개를 끄덕였고 말자의 두려움에 손을 잡아주었으며 미숙의 다짐에는 박수를 보냈다. 내 글귀를 읽고 친구들이 조용히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알았다. 우리는 단순히 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한 것이라는 걸. 연습실 스피커에서 다시 비트가 흘러나왔다. 쿵, 쿵, 쿵. 낯설던 소리는 이제 우리 가슴과 함께 뛰고 있었다. 연습실 한쪽에서 스피커가 우렁차게 울렸다. 쿵, 짝, 쿵, 짝. 우린 마이크를 잡고 박자에 맞추려 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 순이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다. 나의 이름은 뭐였더라? 가사 첫 줄에서 본인 이름을 까먹는 바람에 우리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말자가 뒤에서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야, 네 이름은 순이잖아. 깜빡이 순이 등장. 그러고는 본인이 비트박스를 시작했는데 소리가 푹 굴러 콜로 감기 기침 소리 같았다. 야, 너 그거 랩이 아니라 천식 아니냐? 미숙이 태클을 걸자 모두 쓰러져 웃었다. 미숙은 춤까지 곁들였다. 힙합 춤을 흉내낸다며 허리를 꺾는데 관절이 덜컥 소리를 냈다. 아싸, 관절 브레이크 댄스. 그 소리에 순이는 배를 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야야, 무릎 나가면 병원비가 더 들어. 천천히 해.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리얼 힙합이야. 내 몸이 알아서 소리내는 거지. 나는 나대로 비트를 타보려 했지만 랩은커녕 혀가 꼬였다. 나는. 그러다 갑자기 나는 고등어라고 내뱉어버렸다. 순간 정적, 그리고 폭발적인 웃음. 야, 왜 생선이 나와? 할매 랩보다 생선 랩이 더 웃기네. 말자가 바닥을 굴러다니며 박수를 쳤다. 한참 웃다가도 우리 눈빛 속에는 진지함이 있었다. 실수투성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웃음 끝에 순이가 말했다. 야, 우리 진짜 무대 서면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말자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망신당하면 어때? 우린 이미 유명해질 준비됐어. 망신 크루로 데뷔하자고. 결국 연습실 안은 폭소와 비트가 뒤엉켜 난장판이 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들이 합쳐져 음악처럼 들렸다. 비록 박자를 놓치고 가사를 틀려도 우리 안에서는 뭔가 하나가 맞아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웃으면서 버티는 한 이 연습은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시작이다. 연습실에서 한창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였다. 미걱거리는 문이 열리더니 동네 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서 랩 연습하시나 봐요. 이번에 주민축제 열리는데 무대 하나 비어 있는데 혹시 해보실래요? 순이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우리가요? 아이고, 우린 장난으로 하는 건데. 말자는 벌써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야, 바로 이거야. 우리 드디어 데뷔 무대다. 그 말에 나머지는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야, 미쳤냐? 우리 아직 가사도 제대로 못 외우잖아. 순이가 종이를 들고 흔들자 글씨가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거 무대에서 읽다가 글자 안 보여서 흐림 효과 하면 어떡해. 미숙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는 아직 춤 동작도 어색해. 무대에서 관절 소리 뚝뚝 나면 관객이 기절할 거야. 그러자 말자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뚝뚝이랑 비트 맞춰서 힙합 관절송 하면 되지. 우린 또다시 쓰러져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끝나자 방 안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솔직히 두려웠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웃고 떠드는 연습이었지.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갔다. 근데 내가 입을 열었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 우리가 무대에 서면 진짜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거야. 그동안 숨겼던 아픔도 눈물도 다 보여줘야 돼. 내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진지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말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다. 좋아. 그럼 우리 팀 이름부터 정하자. 힙합 할메스. 어때? 순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에이, 그건 너무 촌스럽잖아. 차라리 은빛 플로우가 낫지. 미숙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다. 아니야. 관절 브레이커즈로 가자.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야지. 결국 팀 이름 정하다가 1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고 연습은 뒷전이 되었다. 웃고 떠들다 보니 두려움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무대에 서면 어떡하지? 혹시 비웃음 당하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마이크 대신 빗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랩을 흉내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이야기를 들으라. 어색했지만 내 눈빛 속에는 낯설지만 분명한 불꽃이 있었다. 무대까지 일주일 남았다. 우리는 연습실에 모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자, 오늘은 무대 동선까지 맞춰보자. 내가 용기를 내어 외치자. 순이가 종이를 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직 가사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무슨 동선이야. 나는 하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뭐였는지 까먹는다니까. 말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럴 땐 그냥 애드리브지. 관객한테 까먹었다. 외치면 박수 칠걸? 야, 그게 박수를 쳐. 돌을 던지지. 순이가 받아치자. 우리는 또 한 번 쓰러져 웃었다. 미숙은 진지하게 춤을 연습했다. 스텝을 밟으며 팔을 흔드는데 그만 무릎이 덜컥 소리를 냈다. 뚝. 모두 동시에 멈추고 쳐다보았다. 야야, 무릎 괜찮아? 미숙은 얼굴을 찡그리더니 갑자기 박자에 맞춰 무릎을 덜컥거리며 말했다. 뚝, 뚝, 이건 내 전용 사운드.
그 순간 웃음이 폭발했다. 관절까지도 비트로 만드는 그녀의 기지는 기막혔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순이는 종이를 꼭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나한테 무슨 흉내냐고 하면 어쩌지 나 진짜 무대 서도 되는 걸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순이야, 내 얘기 가사에 담았잖아. 그게 진짜 힘이야. 틀리면 어때? 진심은 절대 틀리지 않아. 말자는 한쪽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연습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다 갑자기 멈추더니 이 말을 탁 쳤다. 아이고, 또 까먹었다. 근데 괜찮아. 무대에서 까먹으면 그냥 춤추면 되지 뭐. 그 모습에 우리는 또다시 배를 잡았다. 웃으면서도 나는 알았다. 그녀가 웃음 뒤에 얼마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지. 연습은 매번 엉망이었다. 박자는 어긋나고 가사는 틀리고 동서는 꼬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 안에 끈끈한 무언가가 생기고 있었다. 연습이 끝날 무렵 미숙이 갑자기 무릎을 짚으며 말했다. 야, 나 진짜 무대 서다가 넘어지면 어쩌냐? 말자가 곧바로 대답했다. 그럼 내가 바로 옆에서 같이 넘어져 줄게. 넘어지면 뒤에시지. 우린 또 한 번 폭소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무대에 서는 건 완벽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서툴고 어색해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상처를 랩으로 바꿔 날려버린다. 조명이 번쩍거리고 스피커는 하늘을 울릴 듯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야, 우리 진짜 여기서 하는 거 맞아? 순이는 종이를 꼭 쥔 채 손이 덜덜 떨렸다. 글씨는 연습할 때 울다가 번진 탓에 절반은 잉크 얼룩이었다. 나 글씨가 안 보여. 이거 무대에서 읽다간 먹물 효과 되겠어. 말자가 그 말을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 괜찮아, 순이야. 그러면 그냥 먹물 래퍼로 데뷔하면 되지. 하지만 웃음도 잠시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우리 귀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먹거리를 들고 앉아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에 가슴이 쿵쿵 뛰었다. 미숙은 거울 앞에서 춤 동작을 연습하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나 무대 못 오르는 거 아냐? 그러자 말자가 잽싸게 붙잡았다. 야, 걱정 마. 내가 못 올라가면 내가 관객한테 오늘은 솔로 공연입니다. 하고 때려박을 거야. 미숙은 아픈 와중에도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손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느꼈다. 마이크를 잡아보니 손이 미끄러웠다. 이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어쩌지. 별별 걱정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그 순간 말자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 틀려도 괜찮아. 누가 뭐래도 이 무대는 우리의 거잖아. 우리가 울고 웃었던 얘기, 그거 그대로 보여주면 돼.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야, 근데 우리 팀 이름 아직도 못 정했잖아. 우린 동시에 얼굴을 감쌌다. 이 중요한 날에 그걸 이제 생각나냐? 결국 무대 오르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망신 크루냐, 은빛 플로우냐로 티격태격했다. 하지만 그 싸움조차 긴장을 잊게 해주는 좋은 핑계였다. 자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 무대는 특별한 팀입니다. 바로 시니어 힙합 크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가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위로 나섰다. 조명이 우리를 비추는 순간 나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아, 이게 무대구나.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이상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시게 쏟아졌다. 무대 위에 서자 수백 쌍의 눈이 우리를 향했다. 나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걸 느꼈다. 여기서 틀리면 어쩌지? 다들 비웃으면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DJ가 손가락을 튕기자 스피커에서 비트가 울려 퍼졌다. 쿵, 짝, 쿵, 짝. 연습실에서 들을 땐 시끄럽기만 하던 소리가 이제는 우리 심장 박동과 하나로 섞였다. 마이크를 잡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사랑을 잃고 길도 잃고 매일 같은 방 안에서 울었다. 하지만 이제 말한다. 나는 다시 살아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처음엔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몇몇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에 용기가 솟구쳤다. 순이가 이어받았다. 엄마라 불렸지만 나는 나다. 아이들이 나를 잊어도 오늘은 내가 나를 불러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관객석에 앉아 있던 어떤 중년 여인이 눈가를 훔쳤다. 말자가 마이크를 빼앗듯 받아들었다. 잊혀져도 난 웃는다. 무대 위에서 난 빛난다. 이름을 까먹어도 괜찮아. 왜냐? 나는 오늘 힙합 말자니까. 관객석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우리도 덩달아 웃었다. 그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무대가 놀이터처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미숙이 마이크를 잡았다. 넘어져도 다시 선다. 무너져도 다시 춤춘다. 내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자 음악에 맞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순간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격려 같았다. 4명이 마이크를 함께 잡고 마지막 훅을 외쳤다. 우린 나이만 숫자일 뿐. 상처를 랩으로 바꿔 날려버린다. 웃음과 눈물, 이 무대가 증명한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호기심이던 눈빛이 이제는 존경과 응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할머니 짱을 외쳤고 어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래, 이게 내가 찾던 거야.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것. 비트는 멈췄지만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쿵쿵 울리고 있었다. 무대가 끝나자 관객석은 한동안 술렁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점점 크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 아이들이 우리 이름을 외쳤고 중년 부부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무대 뒤로 내려오자마자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야, 우리 진짜 해냈어. 순이의 눈은 눈물로 번들거렸다.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린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엔 그 어떤 트로트보다 힘있는 울림이 담겨 있었다. 말자는 여전히 기운차게 팔을 휘둘렀다. 야, 내가 가사 까먹은 거 티났냐? 관객들이 웃어주길래 그냥 계속 애드리브 때렸어. 우리는 또다시 폭소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 있었다. 미숙은 무릎을 주물러가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관절 소리 다 들렸을 텐데 그래도 박수 치더라. 그러자 말자가 곧장 받아쳤다. 야, 너는 세계 최초야. 관절로 비트 찍은 최초의 래퍼. 뚝뚝 힙합이라 불러야겠다. 그 말에 다시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차올랐다. 오늘 우리는 진짜로 우리 얘기를 세상에 들려줬어.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받아줬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엔 주름진 얼굴만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빛이 번져 보였다. 나는 빛을 마이크 삼아 작은 목소리로 다시 랩을 흉내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손자가 방으로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조회수 엄청나요? 화면 속에 나는 무대 위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손자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 봤지?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린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가사를 까먹을 수도 있고 무릎이 또 덜컥 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 모든 게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음악이니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비트 위에서 춤춘다. 무대가 끝난 뒤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처음엔 장난 같았던 도전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세상에 고백했고 세상은 우리를 받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한동안 바라보지 않던 얼굴이었다. 주름지고 초라해 보인다고만 생각했던 그 얼굴이 오늘은 달라 보였다. 눈가의 주름마다 살아온 흔적이, 그리고 방금 전 무대 위에서 흘린 눈물과 웃음이 빛처럼 번져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손자가 보낸 메시지였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나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끝났지만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이다. 비트가 멈춰도 내 삶의 노래는 계속된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미소 지으며 다시 다짐했다. 내일도 또 다른 무대에 설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무대를 열어줄 힘이 됩니다.